수통은 신역사주의 소설의 대표자로 미화와 비교되기도 하는 중국 문단에 영향력 있는 작가 중 하나입니다. 그는 현실에 대한 비판 정신을 담으면서 특히 개인들의 일상, 약자들의 삶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디선가 있을 법하고 누구에게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이야기들을 서정적이면서도 유머러스하게 풀어냅니다. 수통의 작품은 크게 향촌과 윤현의 해고, 역사의 해체와 재구성, 현대의 우화로 나뉜다고 합니다. 이 책에는 그의 대표작 3편이 담겨 있습니다. 처첩성군과 등불세계가 역사의 해체와 재구성을 꾀한 신역사주의 소설에 속하고 이혼 지침서가 현대인의 정신적 공경을 다룬 현대의 우화에 속합니다. 천씨, 가문을 무대로 젊은 첩숙렌이 처첩들 사이의 암투 속에서 자아의 파멸을 겪는 과정을 그린 처첩성군이 첫 번째 작품으로 실려 있습니다. 처첩성군은 아내와 첩들이 무리를 이룰 만큼 많다는 뜻으로 이 작품은 축첩제도의 현실을 표현한 것입니다. 1992년 장이모 감독이 처첩성군을 영화홍 등으로 극화하면서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처첩성군은 주인공 숭렌을 통해 봉건 대가정과 축첩제의 폐해, 여성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주인공 숭렌은 19살 되던 해 아버지가 부도를 내고 자살하는 바람에 천도첸의 넷째 부인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50살의 종렬근이 천씨는 숭렌 말고도 본부인과 2명의 첩이 있었습니다. 본부인 위로는 젊은 첩들을 흐령하고 종교에 귀의하는 것으로 잃어버린 남편의 사랑을 대신하고, 둘째 부인 조이는 앞에서는 웃고 뒤에서는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셋째, 넷째 부인을 처단하려는 인물입니다. 셋째 부인 메이사는 경극 출신 배우로 자유분방함의 기질이 있었으나 외로움을 참지 못해 간통을 저지르다 비극을 자초합니다. 주인공 넷째 부인 숭레는 한때 대학을 다닌 신여성이지만 천도첸의 첩으로 들어 온 후 남편의 사랑을 받기 위해 급격한 정체성의 변화를 겪다가 끝내 광인으로 변해갑니다. 이 4명의 여인들이 밤마다 천씨의 총애를 받기 위해 암투를 벌이게 됩니다. 기민하고 도도했던 숭렌이 점점 천씨와의 하룻밤을 구걸하는 신세로 전락하고 결국 자신이 놀이개에 불과함을 깨닫게 됩니다. 천씨의 큰아들 페이프와 연정을 나누기도 하지만 소심하고 동성애자인 그에게서 탈출구가 없음을 알고 더욱 절망을 느낍니다. 인간은 자신이 소타무리의 성격에 따라 그 행동과 사고가 변해가고 변화되길 강요받습니다. 영민했던 숭렌이 천씨의 사랑을 갈구하기 위해 변화되는 과정과 셋째 부인 메이산이 간통 사실을 들켜 살해당하는 장면을 목격한 후 미쳐버리는 과정이 아주 인상 깊습니다. 또한 작품을 읽다 보면 중국적인 문화 요소가 많이 등장해서 중국을 이해하기 좋은 작품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작품으로는 이혼을 매개로 하여 무기력한 현대인의 자화상을 그린 현대의 우화 소설로 평가받는 이혼 지침서가 나옵니다. 양보는 미칠 지경이다. 결혼 5년이 지나자 낡은 메리아스를 잠옷으로 입고 이도 제대로 안 닦는 아내 주인한테 질려버렸다. 어여쁜 애인 위충과의 사랑의 열매를 맺으려면 방법은 이혼뿐이다. 나약하지만 이상주의를 못 버린 지식인 양보가 애정 없는 결혼 생활을 거부하고 자유로운 삶을 위해 아내 주인에게 이혼 선언을 하게 됩니다. 아내와 이혼하는 것이 지상 최대의 과제인 양보. 이혼을 향한 그의 광적인 집착이 처음에는 기이하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하지만 남의 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아내는 이혼을 절대악으로 어기며 갖은 수단을 동원해 이혼을 막으려 합니다. 아내가 높은 이자료를 요구하자 양보는 돈을 마련하기 위해 어린 시절 친구이자 고리대금업자인 다터우를 찾아가 모욕을 당하지만 자존심을 팔아 결국 돈을 빌립니다. 하지만 양보에게 돌아온 것은 처남들의 매질이었고 절대로 이혼할 수 없다는 아내와 봄이 되기 전에 이혼하라고 닥달하는 기괴하고 개인주의 성향인 애인 이충 사이에서 양보는 무기력함을 느낍니다. 특히 소설에서 수면제를 먹고 이혼을 피하려는 아내, 주인을 대하는 양보의 장면에서 양보의 결혼 생활에 대한 염증과 무기력함, 수통 특유의 기바람이 잘 드러납니다. 한 병이라 그랬죠? 많지 않군요. 어제 세어봤는데 병 속에 수면제가 9알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왜 병원에 데려간 거죠? 어제 의사한테 물어봤어요. 수면제 9알이면 길어봤자 이틀이면 깨어난다던데요. 한편 어려울 때마다 많은 참고가 돼주었던 자신의 우상 라오지는 이혼에 성공하였다. 하지만 그가 일러준 방법은 미친 척 하라는 거였다. 믿었던 철학 상사의 변절을 목격하고 그 와중에 양보는 회사에서도 보너스를 깎이고 가는 곳마다 무시받고 순환을 당하게 됩니다. 어쩌면 그에게 이혼은 현재 자신의 모습을 자각하고 각성하게 되는 시발점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끝내 양보는 이혼에 실패하였습니다. 그는 미친 척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상에 도달하기 위한 유일한 길이 막혀버립니다. 그는 이혼뿐만 아니라 그 무엇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 상실과 좌절을 느끼게 됩니다. 거리에는 광풍이 휘몰아쳤다. 양보는 바람을 거슬러 몇 걸음을 옮겼다. 세상 전체가 약한 자를 능멸하는 듯 했다. 그는 이미 상처투성인데 바람까지 거세게 그를 몰아댔다.
집단에 의해 철저히 유린당하는 각종 부조리들 앞에서 개인은 나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은 세속적이지만 이상의 힘은 그에 맞설 만큼 세지 않다는 것을 수통은 매우 사실적으로 보여줍니다. 세 번째 작품 등불세계는 40년대 중국 내전을 배경으로 한 농촌 마을의 소녀 샤오왕과 바보 비엔진이 나눈 짧은 우정을 서정덕이면서도 우스꽝스럽게 풀어냈으며 슬픈 동화 같다고도 평가받습니다. 내전이 일어나 모두 피난을 떠난 텅빈 마을에 잃어버린 오리를 찾느라 마을에 남게 된 오리치기 비엔진이 어느 날 강가에 배 한 척을 마주하게 됩니다. 배 안에는 다 죽어가는 중년 부인과 그녀를 돌보는 소녀 샤오완이 있었습니다. 항상 배에 등불 3개를 켜놓아야 하는 샤오완은 배의 등을 밝힐 기름을 찾으러 다녔고 비엔진은 오리에게 먹일 미꾸라지가 필요했다. 서로의 필요한 물건을 바꾸는 것을 계기로 둘은 친해지게 되고 비엔진은 점점 샤오완에게 애틋한 감정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마을에서 전투가 벌어지고 비엔진은 다행히 살아남았지만 전쟁의 참상을 목격하게 되고 샤오완도 이미 이 세상에 없게 된다. 비엔진은 어딘지는 모르지만 전쟁이 없는 좋은 곳을 향해 배를 흘려보내고 그리고 그 배를 찾아 영원히 떠도는 것으로 작품은 끝납니다.